늦가을 오후 단풍이 붉게 물든 거리를 걸으며 화영은 미자의 집으로 향했다.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가방을 단정히 메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든 자세와 세련된 옷차림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영아. 미자가 대문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35년 지기 절친의 얼굴은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늦었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네. 화영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딱 시간에 맞았어. 우리 집에서 애들이랑 손자들까지 다 모여서 밥 먹기로 했거든. 너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 미자의 집은 2층 단독주택으로 정원에는 여전히 국화와 코스모스가 곱게 피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안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화영 이모. 미자의 딸 수진이 주방에서 뛰어나와 인사했다. 우리 수진이 오랜만이다. 더 예뻐졌네. 화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미자의 남편 종석, 막내 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화영이 들어서자 모두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했다. 준호는 안 왔나? 화영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미자의 첫째 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화영이 특히 아꼈던 아이였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데다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서 화영은 종종 준호와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 준호는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 곧 올 거야. 미자가 설명했다. 식탁에는 이미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미자의 손맛이 그대로 묻어나는 갈비찜과 잡채, 각종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화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했다. 새로 산 베이지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은은한 향수까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낮고 깊은 목소리와 함께 준호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그는 회사에서 바로 온 듯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그의 모습은 어린 시절에 앙증맞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38세가 된 준호는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준호야. 화영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화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 그 해맑음과는 다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화영 이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화영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진중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지? 내가 대학 졸업할 때였나? 화영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고 있었다. 네, 그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는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준호의 말에 주변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준호 입담 좀 봐라. 미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화영은 준호의 말 속에서 단순한 사교사라는 아닌 진심이 담긴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어린 시절 이모를 따르던 천진한 시선이 아니라 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이었다. 고마워, 준호야. 너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화영이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화영은 자꾸만 준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틈틈이 화영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준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화영이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물었다.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런데 곧 해외 파견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나 홍콩 쪽으로요. 어머, 해외 파견? 대단하다. 미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 초쯤에 결정될 것 같아요. 준호가 화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야겠어요. 화영은 준호의 마지막 말이 왜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로 이동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자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떼를 쓰고 어른들은 요즘 세상 이야기며 건강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 모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화영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준호가 소파 건너편에 앉아서 가끔씩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다. 66세의 나이에 그것도 절친의 아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모, 커피 좀 더 드릴까요? 준호가 일어나며 물었다. 아니야, 고마워. 이제 그만 마셔야겠어. 화영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넘어가자 화영은 일어날 채비를 했다. 벌써 가려고?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래. 미자가 아쉬워했다. 아니야, 너무 늦었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제 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화영은 준호의 차를 타게 되었다. 차 안에서 둘만 있게 되자 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준호는 조용히 운전을 했고 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다. 이모, 정말 오랜만에 뵈어서 반가웠어요. 준호가 신호등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 이모도 정말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저한테 책도 추천해 주시고 영화 이야기도 해주시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너는 정말 귀여웠어.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은 어떤가요? 준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화영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의 준호는 더 이상 귀여운 아이가 아니었다. 성숙하고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과 말투에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네. 화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준호는 그 대답에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화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녀가 현관문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화영이 뒤돌아서 손을 흔들자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다. 금기와 욕망, 그리움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섞인 감정들이. 화영은 집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오늘 밤의 재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다. 화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다. 아침 산책, 독서, 가끔씩 친구들과의 모임.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준호 생각이 맴돌았다. 그날 오후 스마트폰에서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다. 화영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확인했다. 낯선 아이디에서 온 메시지였다. 화영 이모 준호입니다. 어머니께 연락처를 여쭤봤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화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상했던 연락이었지만 막상 받고 보니 당황스러웠다. 준호야 안녕. 갑작스럽긴 하지만 반가워.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뵙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영은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이런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도 준호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날이 즐거웠어.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란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 이모,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화영은 스마트폰을 들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지만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화영은 답장을 보냈다. 언제 시간이 되니?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오후에.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준호는 강남의 한 카페를 제안했다. 조용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화영은 그 말에서 이 만남이 단순한 인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토요일이 되었다. 화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검은색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의 준호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코트까지. 한결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잘생겼다. 이모. 준호가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했다. 먼저 와서 기다렸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뭐 드실까요? 준호는 화영을 위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녀가 평소 즐겨 마시는 커피였다. 준호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영을 놀라게 했다. 어떻게 내가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걸 알았니? 예전에 우리 집에서 항상 아메리카노 드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화영은 준호의 세심함에 감동받았다.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화영이 먼저 화제를 꺼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모를 좋아했어요. 화영의 손이 살짝 떨렸다. 준호야.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경이었어요. 이모는 항상 아름다우셨고 지적이셨고 저한테 어른 취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화영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준호야, 이건 안 돼. 나는 내 어머니의 절친이고 저는 이제 38살이에요. 성인이고 제 감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모도 저를 다르게 보고 계시지 않나요? 지난번에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어요. 화영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로 준호를 보는 자신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화영이 말을 흐렸다.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어른이고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데. 내 어머니는? 미자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 일이니까.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미자와 나는 35년 동안 친구였어. 그리고 저는 이모를 한 여성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준호의 직접적인 고백에 화영은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준호야, 시간을 좀 줘.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해. 네, 이해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화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화영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준호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달콤했다. 이모, 저랑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화영은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행복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왜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감정을 키워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 그건 이모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화영은 준호의 확신에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3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해외 파견 이야기는 어떻게 됐니? 화영이 화제를 돌리려 했다. 아마 내년 3월쯤 결정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지 않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배경음악이 흘렀지만
그들의 테이블 주변만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영은 망설였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한 번만 더. 그 다음에는 이런 만남은 그만두자. 준호는 아쉬워했지만 일단 동의했다. 알겠어요.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평일 중에. 시간은 내가 정해서 연락할게. 카페를 나서는 길에 준호는 화영의 코트를 들어주었다. 그 자연스러운 배려에 화영은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준호는 정말로 성숙한 남성이었고 그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모. 너도. 그리고 준호야. 네. 오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당연히 그럴 거예요. 화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호의 진실한 고백과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다. 그날 밤 화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66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화영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준호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기다리겠다고, 고맙다고. 금기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수요일 오후 한강공원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사람들이 있었다.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화영과 준호의 만남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화영은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지만 그 모습조차 우아했다. 멀리서 걸어오는 준호를 보며 화영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 만남 이후로는 이런 감정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모, 기다리셨죠? 준호가 다가오며 미소 지었다. 오늘의 준호는 캐주얼한 재킷에 스카프를 메고 있었다. 여전히 잘생겼고 걸음걸이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방금 왔어. 날씨가 정말 좋네. 화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늦가을 하늘은 맑고 파랗게 개어 있었다. 산책하실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주변 풍경,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이모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화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을 때. 과거형이네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평온해. 행복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있나요? 물론이지. 평온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행복은. 화영이 말을 멈췄다. 행복은 뭔가 일어나는 상태라는 뜻인가요? 화영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이모와 함께 있을 때만요.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화영의 가슴이 뛰었다. 이런 직접적인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야, 우리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왜요? 솔직한 대화인데. 솔직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화영을 바라봤다. 이모, 저와 함께 여행 가지 않으시겠어요? 여행? 화영이 놀라서 되물었다. 네, 1박 2일 정도로요. 제가 해외 파견 나가기 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모와 함께요. 화영은 그 제안에 당황했다. 1박 2일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진전을 의미했다.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왜요? 왜냐하면. 화영이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녀도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모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이 맞았다. 화영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설령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게 옳은 일은 아니야. 누가 정한 기준인가요?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내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는 몰라도 될 일이에요. 우리 둘만의 일인데.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비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설령 비밀로 한다고 해도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감정을 그냥 묻어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이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화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행복해. 그리고 동시에 불안해. 왜 불안하세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낯설어서. 그리고 이게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어서. 준호는 화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번에는 화영이 손을 빼지 않았다. 이모, 저와 함께 부산에 가요. 바다를 보러 가요. 부산? 네, 제가 좋아하는 카페도 있고 바다도 아름다워요. 이모와 함께 바다를 보고 싶어요. 화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부산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준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언제? 이번 주말에요. 토요일 아침에 KTX 타고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돼요. 화영은 망설였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약속은 못해. 그냥 생각해 볼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영은 자신과 씨름했다. 66세의 나이에 이런 일에 휘말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지만 동시에 언제부터 나이가 사랑의 제한이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화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결국 화영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의 답장은 즉시 왔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자. 그리고 이 여행 이후에는 정말로 관계를 정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도. 알겠어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토요일 아침 서울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부산행 KTX에 올랐다. 화영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되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여행 가는 사이예요. 준호가 화영을 안심시켰다. KTX가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면서 화영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부산에 도착해서 준호가 예약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화영은 자신의 방을, 준호는 자신의 방을 각각 잡았다. 하지만 두 방은 바로 옆이었다. 먼저 바다를 볼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해운대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늦가을 바다는 여름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다. 이모,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화영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준호의 간절한 표정에 못 이겨 포즈를 취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선 화영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모도 정말 예뻐요. 저도 같이 찍을까요? 준호는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둘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더 이상 친구의 아들과 이모가 아니었다. 한 쌍의 남녀였다. 저녁에는 준호가 추천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완전히 연인 같았다. 이모, 오늘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항상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영은 준호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다.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호텔로 돌아와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화영은 잠들 수 없었다.
옆방에 준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밤늦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잠 안 오세요? 응, 너도? 네, 이모 생각해요. 화영은 답장을 망설였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선 준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화영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화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호텔 방 안으로 들어온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다.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래, 정말 예뻐. 화영도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후회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여기 온 것이요? 화영은 솔직하게 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저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서요. 무엇에 대한 확신? 이모에 대한 제 마음이요. 준호가 화영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준호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니?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준호가 화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화영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영은 깜짝 놀라서 준호에게서 떨어졌다. 누군가 올 수도 있어. 너는 방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준호는 아쉬워했지만 화영의 말에 따랐다. 내일 아침에 봐요, 이모.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함께 했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감천문화마을은 어때?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어.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과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준호는 화영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이모, 여기서 사진 한 장 더 찍어요.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화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소를 지었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점심은 마을 카페에서 먹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아름다웠다. 이모,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해. 꼭 그래야 하나요? 화영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준호야,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 나는 내 어머니의 절친이고 사회적으로도. 사회가 뭔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닌가요? 화영은 준호의 순수함에 마음이 아팠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단순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화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부산에서의 하루는 정말 행복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고 준호의 진실한 마음도 느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이모,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준호가 물었다. 글쎄. 일단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 준호는 화영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부산에서 산 작은 조개 껍질 목걸이였다. 기념품이에요. 오늘을 기억하라고요. 화영은 그 선물을 받으며 고마움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다. 이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집에 돌아와서 화영은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정말로 오랫동안 이런 표정을 짓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영아,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별일 없지?
화영은 미자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근데 화영아, 요즘 준호 못 봤니? 화영의 가슴이 쿵했다. 준호? 왜? 아니, 그냥.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서. 혹시 너랑 연락하나 싶어서. 아니야, 연락 안 했어. 화영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됐어. 나중에 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화영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미자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다. 혹시 누군가 자신들을 봤을까? 며칠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 미자의 지인 중 한 명이 부산 호텔에서 화영과 준호를 봤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화영과 준호였다고 했다. 그런데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했는데. 미자의 지인이 말했다. 그 소문이 미자의 귀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미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화영과 준호가 호텔에 함께 있었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 없지? 미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최근 준호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화영과의 연락도 예전보다 뜸해진 것 같았다. 미자는 결국 화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화영아, 나야. 응, 미자야. 무슨 일이야? 너 준호랑 부산 갔었니? 화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결국 발각된 것이었다. 미자야. 대답해봐. 정말 갔었어? 화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응, 갔었어.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왜 내 아들이랑 여행을 간 거야? 미자야, 오해야. 그냥. 오해? 뭐가 오해야? 너희 둘이 호텔에 같이 있었다며? 화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미자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좋아. 내일 봐. 그리고 화영아. 응?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자의 마지막 말이 화영의 가슴을 찔렀다. 35년 우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화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큰일 났어. 내 어머니가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함께 간 건 말이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호텔에서 누군가 봤나 봐. 어쨌든 내일 내 어머니를 만나야 해. 이모,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릴게요. 안 돼. 더 복잡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화영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일단 내일 만나보고. 이모, 후회하세요? 화영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하는가? 솔직히 부산에서의 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후회보다는 미안해. 내 어머니한테.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준호야, 섣불리 행동하지 마.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다음 날 화영은 미자와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35년 우정이 어떻게 금이 가는지 목격하게 되었다. 미자와의 만남 장소는 둘이 자주 가던 동네 카페였다. 35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화영이 도착했을 때 미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앉아. 미자가 차갑게 말했다. 화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미자가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설명해봐. 미자가 직선적으로 말했다. 미자야. 준호랑 부산에 간 이유를 설명해봐. 화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하면 미자가 받을 충격이 클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 우연히. 준호가 여행을 제안했어. 우연히?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66세의 여자와 38세의 남자가 우연히 여행을 간다고.
미자야, 진정해. 사람들이 봐. 지금 사람들이 문제야? 내 절친이 내 아들과 뭔 짓을 했는지가 문제지. 미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화영은 당황했다. 미자야, 일단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차분하게? 너희가 호텔에서 같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차분해? 화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는 화영을 째려봤다. 너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화영은 고개를 숙였다. 복잡해. 복잡해? 미자가 비웃듯 말했다. 35년 친구한테 할 말이 복잡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와 화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어머니? 화영 이모. 미자가 준호를 보며 일어났다. 너도 왔구나. 잘 됐다. 같이 이야기하자. 준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하려고? 이모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미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화영 이모를 사랑해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미자는 아들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저는 화영 이모를 한 여성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화영은 준호의 직접적인 고백에 당황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준호야, 그만해. 화영이 말렸다. 미자는 아들과 화영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이 정말? 화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집에 가자. 준호야, 따라와. 어머니. 따라오라고. 미자의 큰 목소리에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화영은 혼자 카페에 남겨졌다. 그날 저녁 미자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준호야, 정신 차려. 미자가 소리쳤다. 어머니, 저는 정신 멀쩡해요. 66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정신 멀쩡한 거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게 누군데? 화영이야. 내 절친.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화영 이모는 정말 멋진 분이잖아요. 멋진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게 연인이 될 이유는 아니야. 왜요? 왜냐고? 미자가 답답해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가 뭔가요? 저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자는 아들의 순진함에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감정을 포기하라고요? 그래야지. 싫어요. 저는 화영 이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미자는 아들의 고집에 화가 났다. 그럼 나를 포기해. 어머니. 선택해. 화영이냐 나냐? 준호는 어머니의 극단적인 말에 당황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다. 한편 집에 돌아온 화영은 혼란스러웠다. 미자의 충격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3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모, 어머니와 큰 싸움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네요. 화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 때문에 모자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다. 준호야,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싫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화영은 준호의 고집에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미자는 화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영아, 나와. 미자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였다.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화영아, 정말 실망이야.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미자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화영은 미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너는 내 절친이었어. 35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잖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미자가 비웃었다. 내 아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미자야, 내가 원한 일이 아니야. 그럼 뭐야? 준호가 억지로? 화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은 자신도 준호에게 끌렸기 때문이었다. 너 나이가 몇인데? 66살이야. 준호는 38살이고. 나이가 문제야? 물론 문제지. 그리고 그게 누구 아들인데? 화영은 미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66살이 되도록 뭘 모르겠어? 미자의 말이 날카로웠다. 화영은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리해, 화영아. 준호와의 관계 정리해. 이미 그러려고 했어. 준호가 안 듣는다며? 응. 그럼 내가 확실하게 끊어. 화영은 미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확실하게 정리할게. 그리고 화영아. 응? 우리 관계도 당분간 정리하자. 화영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미자야. 미안해. 지금은 너를 볼 수가 없어. 시간이 필요해. 미자는 일어나서 떠났다. 화영은 혼자 벤치에 남아 미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3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화영은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내 어머니와 내 우정을 위해서라도. 준호의 답장은 금방 왔다. 싫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모, 제발. 화영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준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미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화영과 준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실망감 때문이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66살이 되도록 저런 일을 하다니.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화영은 곧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자의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35년 우정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를 지배했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렸다. 며칠 후 화영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화영 씨, 정말 그런 거예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 씨 아들과 그런 사이라고 하던데. 화영은 당황했다.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진 것이었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런데 같이 부산까지 갔다면서요? 화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층에 도착하자 서둘러 내렸다. 집에 들어와서 화영은 거울 앞에 섰다. 66세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이 나이에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며칠 후 평소 가던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화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용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평소와 같아요. 그런데 말이 있던데. 젊은 남자분과. 화영은 미용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다. 동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준호에게서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모, 어머니가 주변에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모가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영은 준호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모,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화영은 준호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준호가 계속 매달리고 있었다. 며칠 후 화영은 평소 다니던 독서 모임에 갔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 66살이 되도록 저런 일을. 나이를 먹어도 조심해야지. 화영은 모임을 일찍 나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화영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야, 나야. 뭐야? 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제발 그만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만해. 왜? 부끄러워? 미자야, 우리 35년 동안 친구였잖아.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미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영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화영의 집 앞에 나타났다. 이모, 문 열어주세요. 화영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준호가 계속 부르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 준호는 화영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이모, 많이 힘드세요? 당연하지. 이 나이에 이런 일로 동네 소문이 났는데.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해? 화영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당황했다. 이모, 저희 관계를 포기하시려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이 뭔가요? 우리는 안 되는 사이라는 거. 나는 66살이고 너는 38살이야. 그리고 너는 내 절친의 아들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한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중요해. 준호는 화영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느꼈다. 이모,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시려는 거예요? 화영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이제 끝이야. 싫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야, 제발 이해해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명할게요.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수록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외 파견 나가라고 했지?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 준호는 화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모가 저를 떠나보내려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저는 싫어요. 이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화영은 준호의 간절함에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혔다. 준호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이야. 누가 정한 거예요? 세상이 정한 거야. 세상이 뭔가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화영은 준호의 순수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나가줘, 준호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준호는 화영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이모,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준호가 나간 후 화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사랑하는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미자의 다른 친구들로부터도 화영에게 연락이 왔다. 화영 씨,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화영은 하나하나 사과의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지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준호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화영의 거절까지. 모든 것이 그를 압박했다. 결국 준호도 화영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모를 힘들게 했네요. 해외 파견을 신청했어요.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잘 생각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이모도 건강하세요. 사랑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였다. 하지만 이별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떠나기 전에 화영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고, 화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준호의 해외 파견이 확정되었다. 3월 초에 홍콩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2달 남짓이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와 준비 작업으로 바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영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남아 있었다. 화영은 그동안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에 대한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부산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2월 말 준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이모, 내일 떠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요. 화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다.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인사도 없이 보내는 것은 너무 냉정한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출발 로비에서요. 알았어. 다음 날 화영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다. 검은색 코트에 스카프 그리고 준호가 부산에서 사준 조개껍질 목걸이까지. 마지막 만남이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인천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붐볐다. 출국하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화영은 약속 장소에서 준호를 기다렸다. 이모. 멀리서 준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큰 캐리어를 끌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정말 떠나는 사람 같았다. 준호야. 화영이 반갑고도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 앉았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홍콩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지. 힘들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모,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후회하세요? 화영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준호와의 시간들, 그 설렘과 행복들을 후회하는가? 후회보다는 아쉬워. 저도 그래요. 후회는 안 해요. 이모를 사랑했던 것,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화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도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래요? 화영은 솔직하게 답했다. 응, 지금도 그래. 준호는 화영의 손을 잡았다. 공항이라는 공개된 장소였지만 상관없었다. 이모, 제가 홍콩에서 성공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는 준호야. 화영이 준호의 말을 막았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질 거야.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요? 화영은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출국 시간이 다가왔다. 준호는 일어서서 캐리어를 들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 출국장 입구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이모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너도. 홍콩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준호는 화영을 꼭 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랑, 나는 후회 안 해요. 준호가 화영의 귀에 속삭였다. 화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준호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화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별의 아쉬움과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항을 나서는 길에 화영은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를 되새겼다. 이 사랑, 나는 후회 안 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가? 이 모든 일들을? 집에 돌아와서 화영은 준호가 부산에서 사준 목걸이를 바라봤다. 작은 조개 껍질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목에서 풀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정말 마음을 정리할 때였다. 며칠 후 미자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다. 화영아, 나야. 미자야. 화영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준호가 홍콩으로 떠났다며? 응, 며칠 전에. 그래. 잘 됐어.
미자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차가움이 느껴졌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됐어. 이제 끝난 일이니까. 우리 우정도 끝난 거야?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난 후 화영은 희망을 가져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자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부드러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3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화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준호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 것 같았다. 물론 아직도 그리움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몇 주 후 준호에게서 홍콩 도착 소식이 왔다. 이모, 홍콩에 잘 도착했어요. 새로운 환경이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모도 건강하세요. 화영은 간단하게 답장했다.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야. 새로운 곳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해. 그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다. 준호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쁠 것이고 화영도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화영은 혼자서 근처 공원에 벚꽃 구경을 갔다. 예전에는 미자와 함께 갔던 곳이었다. 혼자서 벚꽃을 보니 더욱 쓸쓸했다. 그때 우연히 미자를 만났다. 미자도 혼자 벚꽃 구경을 나온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화영이 먼저 다가갔다. 미자야. 화영아. 여기 웬일이야? 벚꽃 구경 나왔어. 너도? 응.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벚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같이 봐도 될까? 화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벚꽃나무 아래를 걸었다. 처음에는 말없이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니? 화영이 먼저 물었다. 응, 가끔 연락해. 바쁘긴 한 것 같아. 다행이다. 너는 어때? 나?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미자는 화영을 슬금슬금 바라봤다. 예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화영아. 응? 그때는 너무 화가 났었어. 당연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도 힘들었을 것 같아. 화영은 미자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자야, 정말 미안했어. 나도 너무 심했나 싶어. 주변에 너무 많이 이야기했지? 괜찮아.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그래도 미안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함께 있는 시간이 평화로웠다. 우리 우정,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화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35년 친구인데. 그날 이후로 화영과 미자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다. 준호는 홍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화영에 대한 그리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다.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들이 그를 바쁘게 만들었다. 6개월이 지나고 준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모, 홍콩 생활에 많이 적응했어요. 일도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이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화영은 답장했다.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계속 건강하게 지내. 네, 이모도요. 그런데 아직도 이모가 그리워요. 화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는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야. 조금 더 기다려봐. 알겠어요. 하지만 이모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준호와 화영이 주고받은 마지막 의미 있는 대화였다.
그 후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어졌다. 화영은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끔씩 바다를 보거나 조개 껍질을 볼 때면 부산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잠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을. 준호가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화영은 이제 68세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미자와의 우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따갑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화영 자신은 그 시간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준호와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부산의 바다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 그리고 이 사랑, 나는 후회 안 해요라고 했던 그의 마지막 말. 어느 가을날 오후 화영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거리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화영은 깜짝 놀랐다. 미자였다. 그런데 미자도 화영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다. 화영아. 미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미자야, 어디 가는 길이야? 마트 갔다 오는 길이야. 너도? 응, 나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 2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미자가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하지만 화영은 미자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다. 미자야, 뭔가 있으면 말해봐.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화영아. 준호 이야기해도 될까? 화영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2년 동안 준호 이야기는 금기였다. 둘 다 조심스러워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아니야, 나쁜 일은 아니고. 그냥 근황이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홍콩에서 잘 지내고 있어. 승진도 했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겼대. 화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 잘 됐네. 현지에서 만난 한국 여자래. 나이도 비슷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화영은 미소를 지었다. 진심이었다. 준호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행복하면 된 거지. 미자는 화영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혹시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지만 화영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너는 괜찮아? 당연히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지. 정말? 정말이야. 나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 두 사람은 화영의 집 앞에 도착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그럴까? 미자는 화영의 집에 들어갔다. 2년 만에 다시 오는 화영의 집이었다.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커피 주면 좋겠어. 화영이 커피를 끓이는 동안 미자는 거실을 둘러봤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작은 액자에 들어있는 사진이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 같았다. 화영 혼자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 부산에서 찍은 거야? 화영이 커피를 들고 와서 미자가 가리키는 사진을 봤다. 응. 언제 찍었어? 2년 전에. 준호랑 갔을 때. 미자는 놀랐다. 화영이 아직도 그때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니.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응. 추억이니까. 힘들지 않아? 화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니야.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정말? 정말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미자는 화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화영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화영아,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미자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미자는 화영의 너그러움에 고마움을 느꼈다. 고마워, 화영아.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우리 35년 친구인데 뭘.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등. 마치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미자가 돌아간 후 화영은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준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안도감도 있었다. 저녁에 화영은 부산 사진을 다시 봤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66세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다. 며칠 후 화영은 오랜만에 독서 모임에 나갔다. 2년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다. 화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제는 예전에 그 차가운 시선이 없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흘려보냈다. 독서 모임에서 이번 달에 읽은 책은 늦은 사랑이라는 소설이었다. 60대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다.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모임 리더가 물었다.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사회적 시선도 있고. 화영은 조용히 들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진실성이죠. 화영 씨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감정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행동은 신중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요? 화영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화영은 일기를 썼다. 오랫동안 끊었던 일기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오늘 준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가슴이 순간 아팠지만 금방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다. 2년 전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미자와의 우정에도 금이 갔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66세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나도 내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밤 화영은 오랫동안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며 반짝이는 별들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준호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화영은 이제 69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느 봄날 화영은 미자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매년 이맘때면 함께 가는 것이 둘의 전통이 되었다. 화영아, 올해 벚꽃이 특히 예쁘네. 그러게. 매년 봐도 신기해. 나이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가슴이 설레잖아. 화영은 미자의 말에 미소 지었다. 맞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길을 걸으면서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등.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었다. 화영아, 가끔 준호 생각나? 화영은 이제 그런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었다. 가끔. 하지만 좋은 기억으로. 후회는 없어? 없어. 오히려 그 경험이 나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 미자는 화영의 성숙함에 감탄했다.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나 같으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후회해서 뭐해? 이미 지난 일인데.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화영은 손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꽃도 지고 사랑도 지고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 그날 저녁 화영은 또 일기를 썼다. 오늘 미자와 벚꽃 구경을 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 준호와의 사랑도 그랬다. 짧았지만 아름다웠다.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살게도 했다. 66세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줬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사랑도 그로 인한 고통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화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다. 그 금기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과 성장은 평생 함께할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으로.